네, 안녕하세요. NC입니다. 오늘 우선 그냥 녹화를 한번 켜봤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두 가지 테마를 보고 있긴 한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두 가지 테마는 하나는 이제 한동훈이고,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폐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폐렴 쪽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폐렴 쪽이 일단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일단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음, 전체적으로 과거의 그 코로나 때처럼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뭐 경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에 있어서 약간 멈춤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제 카이로스가 써져 있죠.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결국에는 미래에셋 쪽으로 최대한 돈을 많이 옮겨 놓은 상황이 되었거든요. 미래에셋을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지금 매매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매 한번 해볼게요. 메갈시스 뿐만 아니고 국자유품 그리고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대상홀딩스 우를 매매를 못하는 날이기 때문에 태양금속이랑 이쪽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겠네요. 어제 저는 대상홀딩스를 매매를 했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두 주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연습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가지 않아서 마무리를 했고요. 대성홀딩스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어제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봤었고, 메가시스보다는 일단 한동훈 쪽이 먼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퍼지긴 하겠지만 당장은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지금 뭐 사망률이 있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일어날 상황까지는 아니다. 대신에 지금 치료제라든지 치료약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약이라든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렵고, 정부에다가 이제 요청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과거처럼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치료약, 대체 치료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품절 현상이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선반영하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생겼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제 가뜩이나 아이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인구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린 리소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쪽에 있던 계좌들은 다 매도를 실시를 했고, 오늘 대상홀딩스 우가 이제 잠시 멈춰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일단 치고 올라갔어요.
VR까지 결국엔 들어갔는데요. 태양금속 우가 이제 최근에는 이등주처럼 행동을 했다가 대성홀딩스가 이등주로 지금 바뀐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으니까, 네, 테레펠드는 정지가 됐고, 십자NS, MS, 경남제약, 한국파마, 한국인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 존재하고 있는데, 역시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단독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저는 조금만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잠시만요. 대상홀딩스가 어제 제가 매매했었던 거 결과가 좀 있긴 한데요. 우선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이제 엊그제랑 매매에 관련돼서 영상을 올려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한 번은 이제 튀어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쪽으로.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강하게 튀어 올랐었고요. 매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네, 여기는 이제 바이가 뜨지 않는데 제가 어제 미래에셋증권 쪽으로는 여기서 바이를 일단 해서 위쪽에서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373이 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게끔 지금 걸어둔 상황인데, 어제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 이 종목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저는 상한가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매를 했었고, 상한가 종목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모아놨었는데, 그 데이터에서 좀 어긋나는 게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잠시만요, 이거 강의에서 연습용을 한번 넣어보려고요. 이 종목 자체가 166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그 종목 자체가 상한가 종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린 리소스 이 종목을 위의 가격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것들에 초점을 좀 맞춰봤고요. 50% 이상 하락을 했고, 그렇게 되면 뭐 10%에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요, 이런 확률이 생각보다 잘 맞아 떨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이제 보게 되면 위에서 30%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반등이 뭐 10%에서 20%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좀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10%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뭐 반등 없이 또 30% 40% 밀리게 되면 여기서 또 반등하는 힘이 세고요. 다시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30% 40% 떨어지는 때가 오겠죠.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반등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매매를 할 때 그 주식을 언제 사지? 뭐 이런 고민들 있죠. 특히 달려가는 종목들 달려가기 시작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상승을 이미 시작을 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락폭은 좀 더 줄어들긴 합니다. 여기 25%, 30%가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30%까지 기다리게 되면 이제 못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상승할 때랑 그리고 하락할 때랑 좀 나눠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여기 하늘색 선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색 선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한번 꺾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강하게 꺾였다는 얘기인데, 꺾이고 나서 두 번째 꺾일 때,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깊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여기도 30%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제 10% 이렇게 들어올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대상홀딩스가, 네,
대성홀딩스 우가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태양금속 우도 이제 강하네요. 이제 태양금속 우가 뭐 여기를 자리를 차지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네 610까지 일단 갔네요. 제가 생각했던 16700 제가 생각했던 위치 정도까지 일단 한번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연습용으로 들고 있었던 게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좋은 이슈로 올라왔다기보다 이제 어제 상승했었던 그 힘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트위치가 한국경을 종료하면서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있죠.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뉴스가 아니라 수혜라는 게 이제 반사이익이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좀 더딜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쪽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다크호스를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는 이제 위지트라는 종목을 다크호스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이제 네, 많이 떴네요, 여기.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이제 결국엔 위믹스를 아주 가지고 있죠, 맨 처음부터. 위메이드 맥스, 다른 위메이드 형제들을 보게 되면 오늘 움직임이 또 많이 부각이 될 것 같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전 이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에 대성홀딩스가 계속 치고 가네요. 한번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음봉이 나올 때가 한 번 있을 텐데,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로는 이제 한동훈 쪽은 글쎄요, 한 번은 꺾일 때가 분명히 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민청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이민청에 관련된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 쪽으로 이제 등장을 하려면 1월 14일인가 그때쯤에 완전히 그 흔히 말하는 그 커트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인 거죠. 그 총선에도 나오려고 하려면 이제 관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관직을 내려놓고 신청하는 때까지 걸리는 타이밍이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기한 때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농화성이라는 종목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한농화성은 그 전고체 개발 사업이 이제 예타를 통과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었던 것이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꼭 무조건 떨어졌을 때, 저렇게 떨어졌을 때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뉴스가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쵸? 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본 뉴스들을 지금 못 찾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민정책이 이제 만약에 결국엔 한동훈이 나오게 되면 이민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적인 발언을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미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총선에 꼭 나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결국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발걸음을 걸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상홀딩스가 한번 음봉이 나왔겠죠. 네, 음봉이 살짝 나왔다가 음봉이 나온 타이밍에 이제 아프리카 어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요. 네, 이 종목은 여전히 강하고요. KNS 같은 종목은 여기 이제 빨간 봉이 하나 등장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아침에 너무 많이 떴고, 두 번째로는 공모가 대비 지금 많이 상승한 상태예요. 거의 4배까지 넘어서서 5배에 육박하네요. 5배를 이미 통과했군요. 23,000원인데 5배를 하게 되면 11만 5천원인데 11만 5천원 뚫었어요. 그러니까 5배까지도 일단 상승한 상태라서 더 오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대성홀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 종목이 결국엔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됐는데, 이 종목이 과연 오늘도 계속 갈 것이냐, 그거랑 오늘 이제 급하게 뛰었잖아요. 급하게 뛰었으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한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뛰고 나서 밑으로 많이 꺾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흔들었을 때에 이제 내일 대상홀딩스 우 같은 경우가 이미 여기에서 많이 파른 거라면 이제 시가부터 굉장히 아래로 내려 꽂으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제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돈을 지키는 데 포인트를 두고 매매를 할 겁니다. 내려오면 저한테는 더 이득이고요. 큐로셀이라는 종목은 한번 사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큐로셀을 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산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첫 번째 사실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부터 나눠서 살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밑에까지 또 내려오게 되면 저는 걸어 놓겠습니다. 23,600원 이런 가격까지 내려오게 되면 더 걸어 놓고 매매를 할게요. 그린 리소스랑 좀 달라요.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상한가 종목이 아니고, 여기 첫 번째로 나온 이 봉 있죠. 이 봉을 여기에서 그 첫 번째로 상한가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상한가로 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상한가 있죠. 그 상한가를 진짜 상한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아예 첫 봉에서도 이제 상승했던 경우에 좋은 결과를 제가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나왔던 상한가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어서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큐로살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 네, 일단 보고 계시는데, 에이직랜드였나요? 네, 에이직랜드라는 종목도 지금 보게 되면 사실 타점은 맞거든요. 타점에는 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타점이 왔는데, 이 타점이 오고 나서 오늘 상승을 얼마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이 종목을 여기서 사면 이제 계속 들고 가는 편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현재는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당일날 상승이 안 나오면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상황입니다. 30분이 안 됐는데 우선 대상홀딩스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연습용을 이제 넣겠습니다. 상황을 보겠고요. 그 대상홀딩스를 매매하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저 키움증권을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싫어하고, 잠시만요. 경남제약이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마이크 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국제약품이랑 맥아이시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를 이제 경남제약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2310 정도 될 것 같네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테스트용으로 한번 하겠고요. 그
제가 키움증권을 진짜 너무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키움증권이 미수 매매가 이제 아예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그 연풍제재로 돈을 얼마나 잃은 건지 제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상홀딩스는 지금 신용매매가 돼요. 그 대상홀딩스는 여기 이제 뜨실 텐데 여기 신용매매가 되거든요. 신용가능 종목. 대상홀딩스는 신용매매가 여기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키움만 봤을 때는. 키움을 보게 되면 지금 키움은 이제 증거금이 100%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미래에셋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매매를 한 거고, 당일 매매 이제 이렇게 목록을 뜨게 되면 이제 어제자로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어제 매매를 저는 여기 유통 뜨죠, 그죠? 유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뜨잖아요. 여기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추매를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린 리소스도 제가 열받는 이유가, 여기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여기 종목에서는 이제 증거금이 40%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매를 여기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수 매매를.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이제 미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던 이유는, 직장인들이 이제 정말로 주식 고수분들 있죠. 진짜 주식을 잘하는 분들, 그분들을 매매하는 걸 보게 되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미수를 써요. 미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처럼 돈을 벌고 싶은데, 그렇게 돈을 벌려면 대부분이 그렇게 미수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한 후로, 이제 미수를 쓸 수 있는 직장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거에 저는 포인트를 뒀고요. 메가이시스가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경남자약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도 직장인이지만 미수를 쓰는 매매를 해보고 싶고, 만약에 이게 통하는 때가 온다면, 그러면 이거 잠깐만,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수 매매를 이제 키움증권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연풍제지, 제가 지금 연풍제지 테스트를 넣어놓고 있는데 연풍제지 뜨지도 않고요. 이 연풍제지 때문에 지금 키움증권이 제가 보기에는 자금상의 문제가 좀 일단은 더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거금을 많이 잡아두고 있고, 미수를 하게 되면 키움증권에서도 그냥 우리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미수를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어, 약간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있죠. 재무 건전성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에서 지금 키움증권에서 이제 미스가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돌아와요. 더 이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됐는데 안 돌아오고 있고요.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확산된 얘기가 이제 일단 부각이 이제 일단 되고 있어요. 부각이 되고 있고, 상승할 때 최대치로 일단 689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경남제약이 먼저 치고 올라갔고요. 경남제약이 이제 9%인데 메가이CS가 15%를 가리키고 있다는 건, 대장 역할을 누가 할지에 대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거래량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앞전에 터졌던 물량 타이밍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정도 300억까지도 터지는 때가 한 번쯤 올 거다라고 보이기는 한데요. 밀리기도 하죠, 그죠? 쉽게는 안 가능하겠네요. 이제 사망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완전 폭발할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메가이CS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 전에 있었던 대장 역할을 이제 메가이CS부터 해서 그런지 메가이CS가 좀 더 강하게 가고 있고요. 메가이CS, 과연 메가이CS가 미래에셋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미래에셋에는 메가이CS 역시나 증거금이 증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수 매매가 가능하고요. 국제화품 같은 경우는 신용 매매도 가능합니다. 참, 키움증권이 안타깝게 되네요.
그래서 돈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옮겨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돈이 없어요, 별로. 돈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예수금도. 원래는 1000만 원 넘게 들어가 있었는데, 저 ELW 때문에 지금 다 못 옮긴 거예요. ELW를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ELW 매매를 연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못 옮겼습니다. 그것만 못 옮겼고, 나머지는 다 옮겨놨어요. 대성홀딩스 연습하고 있는 매매 한번 넣어놔봤고요. 오늘 하락을 하더라도 얼마큼 하락하는지 일단 보려고 넣어놨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이제 여러가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즈마 쪽이 일단 상승을 했는데, 다른 쪽, 이때쯤 되면, 9시 23분 정도 되면, 이제 저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카페24가 상한가가 풀렸네요. 상한가가 풀렸고, 여기가 첫 번째 자리가 되긴 하는데요. 첫 번째 자리.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만약에 이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정말 좋은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여기 24280 여기 자리까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일단 보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양봉이 하나가 나올 텐데, 양봉이 만약에 도지봉 가까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 정말 땡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주봉에 이제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요. KNS는 일단 음봉이 나왔으니까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티스도 강하더라고요. 두산 로보티스도 이제 증거금 100%로 잡혀 있죠. 근데 미래에셋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눌러볼까요? 두산 로보티스. 두산 로보티스 거래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신용은 불가하고요. 증거금률 40%. 미수매매가 가능하죠. 메가CS는 제가 오전에 아까 시가로 보면 5,840원 근처에다가 저는 매도를 일단 해놨는데, 제가 100만원 정도 들고 있었고, 어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100만원을 음봉 시가 부근쯤에 제가 일단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을 5% 정도 맞았죠. 대상홀딩스를 제가 눌러볼게요. 대상홀딩스를 누르게 되면, 아니죠. 메가CS죠. 메가CS를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했었어요. 올라가는 타이밍에. 근데 30분이 지나니까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는데, 왜냐면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회에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뭐 제대로 들어왔다 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쯤에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 그리고 이런 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결국엔 이런 종목들 있죠. 태양금속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여기서 모아간다고 하면은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돈을 써서 모아간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150억이라는 글자가 뜨고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도 뭐 10억원치, 뭐 20억원어치를 이제 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도를 할 수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이날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대성홀딩스 우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여기를 좀 내려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57억이 여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거래된 게 157억인데 제가 10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날까지는 좀 어려워도, 그죠? 83억, 이 자리에서는 다 사기 어려워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사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날에서 샀다고 한다면, 이 뷰를 그리고 있을 때 충분히 살 수가 있잖아요. 더 갈 수 있다. 더 간다는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게 되면, 여기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결국엔. 굳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 이제 이 뷰를 그리는 연습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지금 접근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한 번은 꺾여야죠. 무조건 3일선을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Y바이오도 일단 여기를 이제 밟고 일어섰는데 두 가지 양봉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양봉이 한 번 더 등장을 할 건데,
그 양봉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양봉, 자그마한 양봉, 그 양봉을 이제 저점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제 가능성이 이제 이거를 그냥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예 계속 기다린다고 한다면 사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오늘 일단 지수 자체는 좋지 않고요. 지금 지수 상황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에코프로머티도 이제 계속 갈 줄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갈 줄 알았지만 어쨌든 200% 이상 상승을 하고 나면 당연히 눌리는 타이밍이 온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보는 뷰에서는 오늘 그림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저가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종가에 따라서 저는 한 번쯤 발을 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에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발을 한번 담그면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다른 반등. 3일선을 이제 밟고 일어서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만 이번에 또 다시 돌려서 올리려고 하나 보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지, 더 크게 이제 무조건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1선도 지금 깨고 있는 거고요. 네. 3일선을 한번 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깼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자리인데 30분 안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저는 매매를 해봤겠지만, 저는 오늘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 밑에 가격 근처에다가 조금만 이제 담아두고 매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고 종목이기도 하는데 주로 매매는 미래세 쪽으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좀 꼬였는데요. 대상홀딩스 쪽 매매는 일단 그림 자체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테마가 결국엔 한동훈 쪽은 어느 정도 나올 카드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감 자체가 이제 이민청과 관련된 얘기를 일단 하는 거가 기대감이 좀 있었고, 날짜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동훈의 날짜 제가 뉴스 한번 찾아볼게요. 뉴스 기간이 좀 중요한데요. 한동훈 총선이라고 먼저 한번 쳐볼게요. 총선 기한이라고 칠까요? 기한이라고 치면은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출마 공시자 사퇴 기간이 이제 1월 11일이죠. 지금 12월 7일이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이 더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월 11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한동훈 쪽은 결국엔 1월 11일까지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네, 대상홀딩스가 그래서 힘이 계속 센 거였고요. 제가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조금 관찰을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경남제약은 일단 먼저 위로 쳤고요. 네, 지금 이제 12%, 13% 가고 있는데 메가 LCS는 17% 가고 있으니까 대장 역할은 일단 메가 LCS가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남제약이 이제 210억 정도, 그리고 메가 LCS는 310억 정도 이제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9시 반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프리카 쪽은, 네, 저는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 종목이 강하게 가려면, 먼저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온 타임이 한 번 나올 거예요. 그 양봉이 나오면, 그 양봉의 저점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강하려면요. 정말 강하려면 그거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은 이제 홀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저는 매도를 해버리고 다른 거 종목 더 강한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내려온 거,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거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선 발을 좀 담아놓고 여기서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 만약에 아쉬운 모양으로 이제 여기서 바로 또 상한가로 양봉이 쭉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는 어제 뉴스가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적지는 않았는데, 글자를 적지는 않았는데, 카페24가 일단 올라온 거 여기가 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구글 인터내셔널 쪽으로 이제 지원을 받은 게 있으니까 구글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더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가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때문에 상승하는 쪽도 등장할 것 같긴 하네요. 천만 영화가 오랜만에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이슈는 될 거니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뉴스 쪽에서도 이제 트위치 얘기만 있고 다른 얘기는 없죠.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가 있고 트래피드 얘기가 있고 카페 얘기가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 관련된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지켜는 보는데, 제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판단하기를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양봉의 저점을 이제 깨지 않으면,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그럼 컴투스 홀딩스가 뉴스가 없었지만 뭔가가 뉴스를 가진 채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포인트로만 이제 이렇게 저장을 했나요? 뉴스가 없으면 뉴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차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오늘 이제 단기과열이 어제 떴기 때문에 단기과열이 오늘 조금만 상승해도 아마 단기과열이 뜰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체크 표시고요. 네. 조금이라도 거래가 많이 되면 이제 오늘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과열을 뜨는 게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안 좋게 보는 타이밍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혼자 단독으로, 이제 컴투스 홀딩스처럼 이제 단독으로 상한가를 가는 경우. 근데 이제 단기과열에도 이제 뜬다? 그러면은, 저는 좋게는 안 보고요. 오히려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단체로 상한가가 뜨는 경우. 경남제약이랑 이제 어제, 한국퍼마가 이제 엊그제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두 종목이 같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단체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염수용으로만 이제 매수를 해놓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잠깐 메모장으로 한번 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확실히, 저는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것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이 연습을 할 때, 결국,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종목이 등장을 할 겁니다. 종목 강하게 상승할 종목이요. 강하게 상승할 종목.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이 종목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 이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가, 그죠? 전부가 여기 상승할 대장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이 대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상한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거의 뭐 100%에서 많게는 300%까지도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 가격에서 이제 30%가 여기가 30% 올라가 있는데, 이 가격에서 사더라도 당연히 여기까지 가면 수익이 나잖아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을 잘 골라서 상한가 이후에라도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종목들이 하루에 등장하는 이 상한가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수의 종목이에요. 다수 종목이 이제 등장을 계속 거의 매일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 매수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방법은 쉽죠. 방법은 쉽지만
뭐가 어렵냐면 결국엔 선택이 어렵죠. 선택이 어려우니까 저는 방향을 이렇게 튼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하는 방법으로 일단 돈을 이제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 있죠. 네, 이거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선택 연습을 이제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기가 꾸준히 벌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상황. 이게 만들어지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이제 먼저 가서 이제 선택 연습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거를 제가 이제 만들기만 한다면 이제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든 타이밍이 오겠죠, 뭐 그죠? 대신에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의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영상을 대해서 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실 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영상 길이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 녹화를 할 거고요. 매매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도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조금씩 돈을 일단 옮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돈을 옮기면서도 일단 수익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잘 해보겠고 제 개인적으로 단타에 대해서 단타 그 방법을 조금 더 잘 익히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도 뒤늦게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사면 100% 200% 갈 종목인데 이제 30%밖에 안 올라왔다? 그런 종목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가 ICS라는 종목도 일단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대상홀딩스 결국엔 양봉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네요. 1000억이라는 거래대금도 터졌고요. 1000억이라는 거래대금은 이제 앞전에 있었던 가장 큰 거래대금과 거의 필적하는 정도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봉이 등장을 하고 언젠가는 등장을 하겠죠. 여기 양봉이 언젠가는 등장할 텐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그림으로 봅니다. 그 양봉의 저점을 지켜주게 된다면 대상홀딩스가 상한가를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이유는 대상홀딩스 우를 상한가를 보낸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팔고 나오려면 결국엔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오늘 상승을 해줘야만 그 힘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홀딩스 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